네, 신용장 법률 관계에 관해서 지금 5회 아마 5회차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장사의 법률 관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용장 관계는 오랜 상관습에서 발전한 특수한 법률 관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것은 이제 신용장의 독립주상성 원칙에 따라서 신용장 관계는 신용장 조건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용장 관계의 독립성은 신용장 통일칙 제4조 제2항이 신용장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고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신용장에 그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은행이 독립적으로 창설한 법률 관계가 신용장 관계입니다. 그 매매 관계, 매매 계약, 원인 관계라고 불리우는 매매 계약 그리고 상환 관계라고 불리우는 상환 계약 이런 다른 주변의 법률 관계와는 법률 관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률 관계에서 제기되는 청구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된 어떤 관계라는 것이죠. 자,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의 관계로부터 개설 의뢰인이 갖는 청구 또는 항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규정의 이 신용장 관계는 은행의 확약이라는 것입니다.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확약이고 신용장 독립주상성 원칙에 따라서 여기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의 관계로부터 개설 의뢰인이 갖는 청구 또는 항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신용장이 기본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약정이기 때문에 신용장 관계를 전형적인 형태의 계약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하면 신용장 관계는 계약법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역을 구성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5편과 같은 신용장에 관한 법규를 보충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법상의 원리는 신용장의 고유한 성질과 충돌하지 않는 도에서 신용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한편 신용장은 보증채무와도 구별된다. 즉 신용장 거래에는 최소한 기본계약, 신용장 관계 그리고 상환계약이 있게 되며 이러한 관계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이들 관계의 상호 독립성인데 신용장은 이러한 독립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와 구별되는 것이다. 여러분 민법상 보증채무의 성질을 보면 부종성이랄지 또는 보충성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규율되죠. 부종성, 보충성. 자, 그러니까 부종성이라는 건 뭡니까? 부종성이라는 것은 피보증인이 기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보증 의무가 발생하며 보증채무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채무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부종성입니다. 보충성은 뭐예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시죠? 그래서 보증채무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보증채무자가 그 보증채무 이행에 당했을 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 그게 이제 최고의 항변권이고요.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해라. 검색의 항변권. 이거 합쳐서 우리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종성, 보충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신용장은 독립적인 법역이요. 은행의 확약. 여기 독립적인 법역이고 은행의 확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의해서 창설된 어떤 새로운 독립적인 법역이에요.
그래서 신용장에 관한 법규에서 우선적으로 규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계약과는 절연된다. 그래서 부종성, 보충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보증채무자가 아닙니다. 일반 우리 사법상 보증채무자처럼 자 신용장 대금 청구가 왔는데 기본 계약이 어쩌다 무슨 상환관계 개설 의뢰인이 돈을 줄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최고 검색의 항목이랄지 먼저 청구해라. 그 주채무자에게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용장이라는 건 그래서 국제상거래의 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복잡하고 구구하면은 상인들이 무역거래를 안 하겠죠. 은행이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지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때문에 보증채무처럼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독립적으로 이제 은행이 모든 그 은행의 확약으로 신용장의 법률 관계에 따라서 은행은 그 조건에 맞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이른바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보증인이 기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증인에게 보증 의무가 발생하고 보증채무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는 기본계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장이 정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신용장 금액을 지급받는다. 신용장과 보증채무이란 근본적인 차이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첫째, 보증인의 의무는 채권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의존하게 되어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조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는 주된 의무로 채무자인 개설 의뢰인이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이제 절연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신용장상의 독립적인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증인의 의무는 주채무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신용자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기본계약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설은행은 지급 의무와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본질상 기본계약인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UCP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80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가 발급한 지급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지급보증서는 원고와 소외의 심스메탈, 소외라는 건 이건 소송 바깥회자, 아까 소외회사 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외 심스메탈 리미티드 회사 간의 용선 계약상 원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다는 내용을 약정한 채무지급의 보증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지급보증은 당사자의 일정한 채무를 은행이 일정한 조건하에 확정적으로 보증하는 일종의 은행보증, Bank of Guarantee, 은행보증으로서 은행이 지급어음 매임 중 이러한 확정적 의무 부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소 가능 화환신용장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우리 은행보증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화환신용장은 은행보증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etter of Credit, Letter of Guarantee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스탠바이 RC,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은행이 미국법 법리상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다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탈법적이라고 할까요? 좀 법을 쭉 이렇게 돌려서 RC, 스탠바이 RC, 레터 오브 크레딧 란 형태로
이렇게 은행이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어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화한 신용장도 역시 그 신용장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요. 은행 보증의 성격을 갖습니다. 본질은 은행 보증인데요. 이제 화한 신용장은 화물에 의해서 담보되는 대금 지급 관련한 뭐 신용장이고 대금 지급 관련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고 스탠바이 LC는 그 외 모든 채무, 그러니까 은행 보증 의 다른 형태로 모든 채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이외에 모든 채무를 담보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취소 가능 화한 신용장이에요. 은행 보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불능이에요. 취소 가능 은행 보증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우리 UCP에서는 이제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취소 가능 신용장 또 이게 발급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도 발급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소 가능한 신용장은 은행 보증과는 다른 겁니다.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취소 불능한 신용장과 은행 보증은 그 본질이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이 판례는 이제 취소 가능한 신용장 관련한 판례입니다. 자, 독립성의 원칙 쭉 앞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이 뭐냐? Independence Principle.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신용장은 원인이 된 계약과 신용장 거래는 상호 독립된 것으로 기본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은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아까 살펴봤죠.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 거래 내용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의무는 서류와 관련한 것이며 물품이나 용역 또는 기타 다른 이행과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 조건의 일치 또는 합치하는 한 하자 있는 물품의 인도 등과 같은 기본계약상 위반의 사실을 들어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추상성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합쳐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신용장 통일칙상 용어에 따라서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이나 화폐를 생각해 보세요. 어음이나 화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문구대로 어떤 지급이 이루어지는 가장 추상성이 높은 것이 이제 화폐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음, 신용장도 역시 이제 비슷한 추상성의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음이나 화폐처럼 신용장도 물품이나 용역 또는 기타 다른 이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신용장 조건의 일치도나 합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건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레터 오브 크레디트는 어음이나 화폐 비슷한 거예요. 독립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는 신용장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이나 개설은행과 개설은행 간의 상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 있죠. 첫째,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기본계약에 따른 수익자 이행으로부터 독립되는데 이것은 비록 수익자가 개설은행과의 기본계약을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지급을 요구한 때엔 개설은행은 신용장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화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음이나 화폐 거래를 하면서 이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지 않죠. 자세하게. 이제 뒤에 그 매입은행의 서류조사 의무도 이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신용장 지난 시간에 우리 신용장 봤죠. 거기 그 조건 있죠. 신용장 조건 서류로 무슨 서류 이게 제시되면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면만으로 심사해야 돼요. 형식적 심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음이나 화폐처럼 무슨 그냥 전전 유통되는 건 그 정도로 유통성이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신용장은 그 조건에 일치되면 은행이
지급하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에 뭐 구구한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어음화폐의 유통성 거기에 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라면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둘째, 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 즉 상환 의무와도 독립된다. 원인계약, 상환계약하고 독립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개설의뢰인이 파산해서 개설은행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이 상환계약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한번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러한 사실을 원용해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국가가 화폐를 한국은행권을 발행해 놓고 이거 세금도 안 거치고 이거 맨날 빚만 지고 지급 안 하겠다. 뭐 그럴 수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독립 추상성을 지겠습니다. 수익자는 바로 이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신용장 거래의 주된 장점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금 지급 불안이 이제 덜어지는 것이죠. 개설 의뢰인이 뭐 사기꾼일지 모른다. 또는 뭐 그 신용 상태가 불안하다할지 재정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 부실 기업이다. 그래서 파산한다. 비싼 물건 선적해 놓고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4조 제1항에서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매매계약 또는 다른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고, 신용장에 그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다른 의무를 이행한다는 은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의 관계로부터 개설의뢰인이 갖는 청구 또는 항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용장 독립상성식을 규정하고 있고요. 제5조에서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원인데 그 선적 하는데 나가봤더니 이게 순 말이야 컴퓨터를 선적한 게 아니고 순 말이야 그 노후된 이상한 그런 컴퓨터를 선적했다. 돈 못 주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원이 그 데스크 은행 창고를 넘어서 뭐 다른 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돈을 지급해야 돼요. 신용장 대금을. 그리고 이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서류 조건이어야 됩니다. 어떤 서류, 뭐 매통,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비서류적 조건들은 지금 신용장 통일규칙상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판례법상 예외적으로 뭐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신의칙이랄지 뭐 따라서 또한 신용장 통일규칙은 제4조 B항에서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필수적 부분으로서 기본계약의 사본이나 견적송장 등을 포함하려는 개설의뢰인의 시도를 저지한다. 규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이 신용장 독립성 유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기본계약 사본, 견적송장 이런 걸 좀 포함해 주시오. 받아들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마음이 약해져. 기본계약은 이런데 은행원들이 또 견적송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매매계약에 관련한 상세한 사항들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막 그런 거에 흔들려 가지고 그 원인관계상의 항변 뭐 이런 걸 제기한달지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조 B항에서는 그런 개설의뢰인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의 근거 및 기능을 보면은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은 신용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독립성은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익자나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거래에서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 바, 독립성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개설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다. 즉 개설 의뢰인은 신용자에게 한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를 기본계약에 연계시키려고 지금 이제 신용장 개설이라는 건 대금 매매 대금 지급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개설 의뢰인도 좀 불안할 수 있죠. 이게 제대로 된 이게 물품이 선적됐는지 일단 개설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기본계약에 연계시키려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신용장에 있어서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은행에게 수익자가 신용장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데 더하여 개설 의뢰인이 기본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별도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것 요구하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의 계약,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뭐 개설 의뢰인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따른 의무를 기본계약에 연계시키면 신용장은 그 효용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신용장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주된 이유는 신속한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기본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신용장 금액의 지급이 기본계약상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체될 것인 바 이는 신용장 금액의 신속한 지급을 담보한다는 신용장 거래의 본래 목적을 좌절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을 통해서 무역거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또 신용장의 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은 원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추상성의 원칙으로 표현된 때에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들 은행으로 하여금 개설은행과 수익자가 한 기본계약의 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한 금액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독립성의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용장 거래에 참가하는 은행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은 원래 이제 개설 수익자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대금 지급 불안을 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는데 독립성의 원칙, 뭐 추상성 원칙에 따라서 그 은행의 시종장 대금 지급 그리고 그 상환을 용이하게 하는 그래서 은행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큰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까요? 그 예를 보면은 신용장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는 그런 수익자에게 그 기본계약상 이행 여부나 개설 의뢰인의 이 상환 계약상의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속하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품을 선적한 후에 획득된 선화증권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한 때에도 단순히 신용장 조건에 따른 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용장에 따른 지급이 강제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래서 완전히 그 기본계약과 또는 원인계약, 원인계약이라고 하죠. 기본계약, 그러니까 원인계약, 무슨 상환계약과 완전히 독립한 어떤 성격의 거래가 이제 신용장 거래고 우리가 그걸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게 사기 또는 뭐 서류 위조 거의 범죄가 개입된 그러한 경우까지 이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예. 뭐 가끔 뭐 신문지상에 위조화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화폐의 유통성에는 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비유한다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법감정 사항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돼서는 안 될 것이므로 안 될 것으로 이해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급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면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관철돼야 하는 독립성의 원칙을 형이함으로써 신용장의 존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용장은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 인정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독립성 원칙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예외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지금 국제상업에서 신용장 통일치과 요구불 보증 통일치, 그건 독립성 원칙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5년 12월 12일 제정되고 2000년 1월 1일에 발효한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은 지급 의무 예외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협약을 보면은요, 유엔 협약은 서류가 진정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위조되었거나 요구 또는 그를 지지하는 서류가 주장하는 근거여야 할 때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는 확약의 형태와 목적에 기초해 판단할 때 요구가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것 등의 사유가 명백하고 확실할 때에는 manifest and clear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사유들이 명백하고 확실하다. 그러한 때는 예컨대 뭐 위조 화폐도 이게 위조 화폐인 게 너무 명백하고 확실하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게 독립 추상성의 원칙, 무조건 지급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좀 덜하죠. 예? 예,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사유들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거나 확실한 때는 독립보증의 보증인이나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예외가 되겠고요. 또 미국의 통일상법령, 이건 미국의 국내상법이라고 그랬죠.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 만든 나라 합중국이기 때문에 개별 주들이 이제 상법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법 분야는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형법 같은 건 잘 통일 안 돼요. 근데 이 상거래 경제는 뭐 통일되기가 쉬워요. 지금 뭐 트럼프하고 뭡니까 조 바이든 미국이 뭐 내전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은 주들이 이 국가인 헌법상 주권 사브린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방권 수프리머시 최고성 법의 최고성에 따라서 연방헌법 그러니까 미국은 법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연방국가의 근거가 이제 연방헌법에 있고요. 정치적인 어떤 주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브린티 주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자체도 뭐 사브린티가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각 주 정부가 그 선거 결과에 관해서 이제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주장들을 뭐 판단하고 이게 이제 연방 헌법상 이제 연방 법원으로 이게 연방 문제가 되어서 뭐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또 전문가들은 이게 뭐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거의 다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이 명백하다면은 특별히 그 소송으로 가는 것이 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미국의 주국가성이기 때문에 많은 기본적인 법들이 주법 형태로 돼 있어요. 이제 미국 변호사협회랄지 또 미 법률연구소 American Law Institute ARLI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요. 칼 루엘린이라는 아주 위대한 법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상법은 이제 통일상법전을 갖게 됐어요. 대륙법계 전통이 있는 주 루이지애나 주가 있거든요. 그 주 한 주만 빼고 지금 UCC라고 하는 미국의 통일상법전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법이에요. 자, 미국의 통일상법전상 그 예외 사유를 보면은 기망이 있는 경우나 서류가 위조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서 독립성에 대한 예외로서 기망의 예외, froze rule, 좀 뭐 일렉션 프로 그런 말 많이 나오던데 기망의 예외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즉 통일상법전은 1941년에 독립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명문화 또는
이를 확대함으로써 최초로 독립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성문화해서 서류가 위조되거나 실질적으로 기망적이거나 수익자가 개설 의뢰인이나 개설 은행을 실질적으로 기망한 경우를 독립성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망의 예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물품이 계약의 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단순히 죄송합니다. 물품의 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애초부터 계약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인도할 의사가 없었던 기망의 경우로 볼 것인지 판단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기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기본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지정한 것처럼 예외의 지나친 허용, 기본계약을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신용장의 어떤 특수한 그 법률 관계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의 지나친 허용이 되어버려요. 신용장의 독립성 원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나 명의 법리 등에 따라 독립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때에도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의 원칙 예외와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 것이지 거절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다만 꼭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그 판단에 따라 악의 없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을 상환받는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이게 부실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했느냐. 매입은행의 조사 의무, 선관 의무가 있겠죠.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용장 거래 사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법에 맞는데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다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 선관 의무 위반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상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한 또 소송이 많이 있죠. 네, 자, 우리 그 시간이 됐네요. 5회차 시인가요? 5회차 시 부분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6회차, 그러니까 12주 마지막